커버드콜 ETF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ROC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을 막연한 불안감에 시들리게 하는 ROC는 도대체 무엇이고 잽Q, QQQI는 ROC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장기 투자해도 괜찮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략의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ROC 관련 질문입니다. ROC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금 까서 월바당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장기 투자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ROC에 대한 걱정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거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커버드콜 ETF의 ROC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ROC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잘 모르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오해가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요, ROC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ROC는요, Return of Capital입니다. 직역하면 자본 환급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내 돈을 내가 돌려받는다, 원금 까서 분배금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연 목표 배당 수익률이 10%인 ETF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당 수익률을 1년에 10% 드립니다. 상장할 때부터 홍보도 많이 했고요. 신규 자금도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배당을 하려고 봤더니 분배 가능한 재원이 7%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펀드 매니저는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7%만 분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후폭풍이 너무 두려운 거죠. 고객들 컴플레인 계속 이어질 거고요. 네이버 정토방 난리가 날 겁니다. 잠깐 욕먹고 말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만약 비슷한 전략의 경쟁 ETF가 있다. 그런데 그 경쟁 ETF는 연 10%의 배당을 지급했다면 엄청난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매니저는 무리수를 두기로 합니다. 목표 분배율에서 모자란 3%를 투자 원금에서 가져와서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돼요. 원금에서 충당한 이 3%를 바로 ROC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 원금은 10,000원이고요. 목표 배당 수익률이 월 1%인 월배당 ETF가 있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금은 10,000원이고요. 한 달 동안 목표 분배율인 1% 수준의 분배금 재원이 ETF에 쌓입니다. 그러면 1,1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1%인 100원을 월배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분배락이 발생을 하고 다시 10,000원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분배금 재원을 목표 분배율인 1%에 못 미치는 0.7%밖에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월배당은 70원이 아니라 100원을 합니다. 그리고 분배락이 100원이 일어나고요. 투자 원금은 9,970원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100원의 배당금을 받아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투자 원금이 3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시가 바로 전형적인 나쁜 ROC의 예시예요. 이런 ROC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분배금 재원은 매월 0.7%밖에 없는데 0.7%가 아닌 1%의 분배금을 12개월 동안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0원의 투자 원금은 1년 뒤에 9,646원으로 줄어들어요. 투자 원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투자 원금이 줄어드니까 같은 1%라고 하더라도 배당금도 같이 줄어들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 건데요. 만약 주가 하락에 동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원금과 월배당의 줄어드는 속도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ROC 비율이 높은 펀드를 두고 원금 까서 배당 준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사례라면 틀린 말은 아니죠. 미국은요, 월배당 펀드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의 ROC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대표적인 월배당 ETF들은요, 우리 ETF는 ROC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점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제가 잽Q나 잽P를 설명드릴 때 빼먹지 않고 꼭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주식의 배당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만 가지고 월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목표 분배율을 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원금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죠. 리턴 오브 캐피탈, ROC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어요. QQQI도 마찬가지예요. 네오스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자료들을 보면 ROC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잽Q와 QQQI는 국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ROC 논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잽Q나 QQQI는요, 매월 월배당에 대한 텍스 인포메이션을 공개를 하는데요. 여기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몇몇 분들이 잽Q나 QQQI의
ROC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정확한 배경 설명 없이 그대로 확대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원금 가서 배당주는 ROC 높은 ETF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QQQ의 6월 분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아요. 딱 한 페이지입니다. 2025년 6월 분배금의 98%는 Return of Capital, 즉 ROC입니다 라고 첫 문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표를 보시면요, ROC 98%에 대한 근거가 나오죠. 2025년 주당 0.6282달러 분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 Net Investment Income 순이익은요 0.0096달러예요. 나머지 0.6186달러는요 Return of Capital, ROC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운용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료에 QQQI 월배당의 98%가 ROC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원금 가서 배당주는 ETF란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잽큐나 QQQI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 ROC 98%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잽큐나 QQQI의 분배금 재원은요, 주식 배당, 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주식 매매 차익, 이 세 가지인데 이 셋 중에 옵션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커버드콜 ETF는요, 옵션 매도를 매월 실시하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도 매월 발생을 할 텐데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전체의 2%밖에 안 된다는 게 이상하죠. 잽큐나 QQQI의 ROC 비율이 98%나 되는 이유는요, ROC 비율을 산출할 때 분자가 되는 이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에요, 옵션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배금 재원의 90% 이상인 옵션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ROC 비율이 98%로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 QQQI는요, 매월 콜옵션을 매도하고 옵션 프리미엄도 쌓입니다. 분배금 재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이 옵션 프리미엄이 회계상 미실현 수익으로 분류가 돼요. 회계상 순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을 분배금으로 지급하면 ROC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세법상 ROC로 처리된 부분은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 투자자분들은 QQQI나 잽큐에 투자를 하시면 과세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미실현 수익으로 분류해서요, ROC 비율을 높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국내 투자자분들은 국내 세법에 따라서 배당소득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QQQI나 잽큐가 매월 분배금에 대한 이러한 텍스 인포메이션을 친절하게 공개하는 이유도요, 투자자분들한테 자랑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번 달 당신이 받은 분배금의 98%는 비과세 대상이에요. 세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데 이게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원금 까서 월배당 주는 나쁜 ETF다 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ROC라고 해서요, 무조건 나쁜 ROC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사례가 나쁜 ROC의 전형이죠. 나쁜 ROC가 반복이 되면요,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자 원금과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잽큐와 QQQI의 ROC는 다릅니다. 한 달 동안 미국 기술주도 올라서 자본 차익도 생겼고 배당도 조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주식의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월배당을 지급을 하죠. 월배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옵션 프리미엄은 수익이지만 회계적으로 미실현 수익으로 분류가 됩니다. 월배당이 지급이 되면 분배락이 발생을 하겠지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나부는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상승이 있을 거고요.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운용해서 인컴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추가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매월 주가 상승이 동반되진 않겠죠. 주가가 하락해서 나부가 하락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나쁜 ROC의 사례처럼 더 많은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투자 원금의 일부를 충당하지는 않습니다. 잽큐나 QQQI처럼 절세를 위한 전략적인 ROC인지 원금 가서 배당을 주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 판단을 하려면요, 특정 ETF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죠.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혹은 투자하려는 커버드콜 ETF가 지속 가능한 전략인지를 판단하실 때요, ETF의 프라이스 리턴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하지 않은 수익률이 프라이스 리턴이죠. 파괴적 ROC가 지속되고 있는 펀드는요, 나부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최소 1년 이상의 프라이스 리턴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잽큐의 상장 이후 현재까지의 프라이스 리턴입니다. 분배금을 제외하고도 상장 이후 10.5%의 프라이스 리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24년 1월 29일에 상장한 QQQI도요. 상장 이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프라이스 리턴은 3.69%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GPIQ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워낙 저점일 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상장 이후 프라이스 리턴이 무려 28.4%입니다. 세 ETF 모두요. 나브가 단순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잽큐, QQQI, GPIQ 모두 운용 전략이나 상장 이후의 프라이스 리턴을 고려를 했을 때 건설적인 ROC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ROC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을까요? 투자 성향이 잽큐랑 QQQI랑 맞지 않아서 투자를 그만두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ROC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장기 투자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